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보다 완벽한 최적화는 없다 진행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테크니컬 콘텐츠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소에는 주로 테크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굳이 글이 아니라 이제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이 라이브를 키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막 슈퍼챗을 받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과 소통의 기회를 조금 가져보고자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이제 평소 노타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엔비디아나 암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기술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은 이보다 완벽한 최적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오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오른쪽에 계신 업스테이지의 업 그리고 노타의 타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든 이름인데요. 이번에 국가대표 AI 모델 그 솔라 오픈 2를 공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허깅페이스로부터 이 두 기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업스테이지가 독파모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파모를 위해 만들어진 솔라 오픈 2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 두 번째 세션부터는 노타에서 H100 8장에서 돌아가던 모델을 경량화해서 어떻게 2장으로 돌릴 수 있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 8장에서 2장으로 돌아가는 이 모델을 비교하는 그런 장면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세션 1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옆에는 솔라 오픈 2가 만들어지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한지윤 데이터 총괄님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방금 소개를 받은 대로 업스테이지에서 이제 데이터 총괄을 맡고 있고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리딩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보통 무슨 일을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기획하는 일, 그리고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일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세션을 준비해 주신 게 있으니까 그거부터 듣고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저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보통 독파모라고 불리는 이 모델을 이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독파모 프로젝트는 이 과기부에서 GPU와 데이터 그리고 인재, 채용까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이고요. 이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차수부터 4차수까지 진행이 되고 각 차수는 6개월씩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될 때마다 한 팀씩 떨어지는 정말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그 1차수에 이제 노타와 함께 저희가 이제 그 유일하게 정예팀 중에서 그 스타트업 어벤져스를 꾸려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총 15개 팀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5개 안에 들었었고 1차수 진행 결과 이제 원래 한 팀이 떨어졌어야 됐는데 2팀이 떨어져서 이제 3팀 탑 3 안에 들었었고 이번 차수가 이제 2차수를 마무리를 했는데 2차수에서도 이제 또다시 탑 3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3차수, 이제 상반기에 이제 4차수가 진행이 되면 최종 2팀이 남아서 이제 국가대표 AI가 되기 위한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데요. 이 국가대표 AI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국가대표 AI, 그리고 저희가 소버린 AI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저희가 사실 다른 대중분들, 저희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오픈 AI의 챗GPT나 엔트로피의 클로드 같은 모델일 텐데요. 그런 모델을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바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만약에 저희의 이 국가 안보나 산업 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일 경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밀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측면.
하나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를 모두가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이 사용되는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 외국 모델을 쓰면 국부가 유출이 되는데 국내 모델들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그 바탕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이제 공감을 할 것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적인 AI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그런 특수성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AI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외국의 AI들을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 기관에 저희가 종속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이제 운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소버린 AI를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막 미토스는 이제 동맹 기업들에게만 오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이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오픈 소스 기술들도 이제 폐쇄형으로 돌린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규제 유연성 및 통제권 확보 측면에서 꼭 소버린 AI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아까 소개를 해주신 이 솔라 오픈 2 어떤 모델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1차수 사업을 통해서는 솔라 오픈이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었고 정식 명칭은 솔라 오픈 100B였는데 그것보다 이제 2.5배가 큰 250B 모델로 이번 차수에 솔라 오픈 2를 공개를 했고요. 이걸 개발을 하면서는 실용성이 있는 높은 지능 그리고 에이전트를 위한 도구 사용 능력을 고도화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 이런 성과를 냈는데요. 이 코딩하고 에이전트 성능에서 저희가 이제 모델의 성능을 말할 때는 무조건 벤치마크를 들고 오는데 코딩의 대표적인 라이브 코드 벤치 그리고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에이패스 에이전트 벤치마크에서 저희가 굉장히 높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모든 모델들이 발표를 할 때 딥식 개섞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딥식의 성능보다 이제 높다는 것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거기서 미스트랄과 이제 코히어에 또 가지고 왔어요. 이 미스트랄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AI 그리고 이제 코히어의 점수는 커맨드 A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코히어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소버린 AI인데 그런 그 각국에서 이제 소버린 AI를 주창하는 그런 모델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딩 에이전트 성능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성능도 우수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 K의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유명한 그 공공 퍼블릭 벤치마크 중에서 그걸 한국화하는 벤치마크들인데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경쟁사들보다 좀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말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그 성능인데 그걸 보여주는 그 벤치마크로는 K 오피스 에이전트라고 해서 한국형 GDP벨을 만들어서 저희가 성능을 평가를 했을 때 이 또한 저희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진짜 오픈 1을 만들고 여기 오픈 100을 만들고 저희가 오픈 2를 만들 때까지 6개월 있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3.4점에서 36.8점까지 진짜 엄청난 발전 이 성과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수치만 보면은 한 20배 이상이 지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K-오피스 에이전트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그 공기업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그 한글 파일, HWP 파일 형식을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잘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잘 됩니다. HWP도 그렇고 HWPX도 그렇고 네네. 이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래프랑 표까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인풋으로 넣으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요약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분석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에 대해서 너무 매끄럽게 답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분들이 너무 좋아라 하실 것 같은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벤치마크에서 어떻게 저렇게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나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 오피스버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피스버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 저희가 써놨듯이 그냥 단순한 챗봇에서 이제 LLM을 실무자로 바꾸는 훈련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희가 아예 실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과제로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가는지
사실 예를 들면은 세무사들이 세무 업무를 볼 때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그런 세무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그 유사한 환경을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도 산출을 하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 에이전트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네. 공무원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했는데 여기 마지막을 보시면 한국 실무까지 현지화를 했다라고 써 있고 아예 정말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직업 그리고 산업 데이터까지 반영을 했고 비즈니스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 그 파일명 같은 것도 저희가 섬세하게 작업을 해서 진짜 이 성능을 쭉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AI 모델에 딱 걸맞는 그런 기능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다시 이어서 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실제 써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용성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오픈웨이트로 이걸 공개한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모델을 공개해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 철학에 다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모델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킴이나 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모델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8T에서 2.4T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보다 이제 10배나 큰 이런 모델들은 사실은 구동을 하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너무 많은 GPU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써 있듯이 킴이 K3 같은 경우는 이제 B200 기준으로 16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GPU 값만 한 달에 1억 정도가 쓰이게 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거나 이걸 사용해 보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이제 B200 2장에서 구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사이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라이브를 홍보할 때 가장 많이 홍보했던 내용이 GPU 8장에서 돌아가던 모델을 2장에서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2장으로도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B200 모델은 저희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H100 모델보다 훨씬 고성능의 GPU이고 그리고 이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키미 K3가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뒤에서 나온 이제 H100 8장에서 2장으로 줄인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을 했지만 우리 진짜 이제 실무에서 쓸 수 있다 이걸 강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베타 버전을 공개를 했을 때 사용성이 좋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더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든지 진짜 현업에서 쓸만하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솔라 오픈 2에 대한 내용도 그런데 이제 프로 4라고 해서 저희 커머셜 모델이 또 공개가 됐는데 에서도 정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실질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되게 실용적인 250B라고 공개를 했고 저희가 베이스 모델을 공개한 게 있고 또 이제 저희 오늘 초대하는 영광을 주신 이 노타에서 이제 만들어주신 이제 또 퀀타이제이션 모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운로드 해서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속사포처럼 빠르게 필요한 내용만 쏙쏙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뒤에서 이제 Q&A 때 다시 모시긴 하겠지만 잠깐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몇 가지 조금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2가지 정도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앞에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저희가 이제 K 도메인 이른바 이제 한국어 성능이 좀 우수하게 이번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총괄이신 입장에서 이번 한국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그런 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2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학습에서는 저희가 1차와 2차를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비중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배 정도 높아진 데에는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께 좀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GPU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공공 데이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로 개방이 돼 있어도 그걸 바로 쓰기 힘든데 그걸 쓸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과기부에서도 도와주시고 NIA 또는 이제
K데이터 이런 것들에서 정말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계속 소개를 드렸던 네. 그 오피스버스라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 한국어 환경에서도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환경에서도 이렇게 에이전트가 활동을 해야 돼라는 것들을 이제 솔라에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저도 원래 다운을 받아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질문 하나까지만 또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업스테이지하고 저희가 이제 같은 컨소시엄에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1차수하고 2차수 모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노타랑 꼭 손 잡았어야 했다 이런 점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성과 실용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 쓸 수 있는 모델 네. 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써야 되고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 이제 경량화나 최적화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회사가 노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회사도 되게 인재 밀도가 높은데 이제 노타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이 회사도 정말 인재 밀도가 높구나.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했고 지금도 되게 만족도 높게 저를 이제 선택.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한철님을 선택을 해서 지금 네. 저희 팀과 같이 저희 팀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팀과 이제 하고 계신데요. 네. 네. 오늘 세션 1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은 잠깐 이제 자리를 나와주시고 이제 저희 인재 밀도 중 높은 인재 밀도 중에서도 최고봉을 달리신 분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Q&A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지효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솔라 오픈2 업스테이지에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셨지만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경량화를 해서 H100 8장에 돌아갔던 모델을 2장으로 돌아가게끔 만든 그 노하우들을 이제 조금 들어볼 시간인데 저희가 이분을 모시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금 소개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TN, 머니투데이죠. 뉴스에서 인터뷰를 또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ICM에 지금 권위 높은 이제 AI 업계에서는 권위 높은 학회 논문도 등재를 하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 로고가 뒤에 있으신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 해커톤에서 우승을 하셔가지고 또 인터뷰까지 하시고 여러모로 이제 2026년 상반기를 바쁘게 보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한철 노타 네츠프레소 테크리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열심히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으로도 아직 부족할 것 같아요. 이제 자기소개 좀 더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호님의 멋진 소개 감사드리고요. 요새 상당히 바쁜 척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한 장면으로 굉장히 제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 감사드리고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타 네츠프레소라는 경량화 플랫폼에서 테크리드를 맡고 있는 박한철입니다. 이제 테크리드로서 다양한 선진 기술들을 발굴하고 노타만의 기술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선진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솔라 오픈2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최대한 많이 쉽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Mixture of Experts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시다시피 챗GPT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MOE라고 불리는 Mixture of Expert는 지금 주어진 노타 업스테이지보다 완벽한 최적화라는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생성할 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어에 있는 값들이 다 계산이 됐는데 MOE 모델은 첫 번째 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익스퍼트 1, 그리고 익스퍼트 5 이렇게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고 그 다음 레이에서는 3번, 4번 이렇게 활성화되듯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양이 적은데 다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GPU라고 불리는 커다란 연산장치 위에 모델을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델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경량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갔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MOE 기술을 가지고 해커톤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회였고 거기에 참가한 대회에 참가진 몇 명도 화려하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네모트론 해커톤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 열렸던 대회인데 이제 한국에 있는 좀 유명한 IT 업체들 모두 다 초대해서 그 중에서 20명을 이제 선발하였고 20명들이 밤새워서 이제 각자의 기술을 내뽐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입상했던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이 이제
굉장히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운이 좋게 우승을 한 건지 누구 하나 이제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 기술을 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줄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저희가 해커톤에서 준비했던 기술입니다. 이게 데이터 기반 MOE 양자화라는 건데, 양자화라는 거는 이제 높은 비트에 있는 거를 낮은 비트의 어떤 숫자로 표현함으로써 이제 모델의 용량,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각 익스퍼트, 그러니까 MOE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퍼트들이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에 이런 통계치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MOE 모델이 이제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데이터를 흘려보내면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제 익스퍼트만 많이 활성화되고 어떤 익스퍼트들은 거의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제 양자하게 될 경우에 많은 에러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각 익스퍼트들이 양자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 골고루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주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합성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처음에 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이 MOE 모델이 많이 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전문가를 활성시키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자주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투나 엔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이는 거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BRCA1 이런 거 굉장히 잘 사용되지 않는 어떤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석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파스칼 MOE라는 이제 데이터 합성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이 에이전트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떻게 생성해야 된다는 룰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선형대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 때 IJK 이런 것들 쓰지 말라. IJK 하면은 뭐 고등학교 때 우리가 행렬을 배울 때 많이 썼던 이제 단어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뭐 자주 쓰는 전문가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쓰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넣으면은 뭐 Q, 뭐 K,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 있게 활성화하는 데이터를 만들었었고, 실제 그 대회장에서 저희가 성능을 6%까지 올리는 어떤 쾌거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한번 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반적인 뭔가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면은 그걸로 넣었었을 때 전문가들이 좀 제각각 어떤 거는 많이 깨어나고 어떤 건 덜 깨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자화 했었을 때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소개한 기술 파스칼 MOE는 이 전문가들이 좀 고루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셋을 만든다. 맞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화를 어떻게 하는가, 양자화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참 설명을 잘못하면 지루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화라는 거는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3.1415 같이 이렇게 원래 소수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정수형, 이제 정수형은 인트 8, 인트 16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 2배에서 4배 정도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옆에 숫자 S라고 보이는 스케일이라는 걸로 나눠서 정수로 표현해야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상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 계산할 때는 또 다시 소수점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14가 3.1로 변하는 것처럼 이런 정밀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됩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양자 오차라고 불리는 건데요. 저희의 목표는 이 양자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양자 오차를 줄이는 데에만 집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OE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토큰마다. 그래서 원래 원본 모델에서는 맨 왼쪽에 있는 원본 모델 같은 경우 라우터를 통과했을 때 전문가 1, 2번이 활성화됐는데, 지금 현존하는 최신 모델들을 그냥 최신 양자화 기법들 적용하면은 이렇게 전문가 1번, 3번과 같이 2번이었던 게 3번으로 뒤틀리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뭐 그냥 소수점 어느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계산의 방향,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패스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진행했던 거는 이런 전문가 선택이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자면은,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BF16 라우터 스코어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이제 양자와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은 지금 E3, E1, E5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각각 점수인데 이 전문가들의 점수가 서로 간에 바뀌지 않도록 전문가들 사이의 점수 차를 원본과 양자화된 모델이 서로 같게 만들어라 라고 처음에 넣어서 이제 순서가 안 바뀌도록 유지하는 손실함수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또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LLM 모델은 굉장히 요새 크기 때문에 현재 레이어에서 이제 양자화를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독립적으로 L+1이라는 다음 이제 블록을 양자화해야 되는데 이때는 블록 L의 양자화된 결과를 저희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블록 L을 양자화할 때 L+1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양자화 파라미터 아까 보여드렸던 S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자 하는 게 이 손실함수의 목적이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라우팅 오버랩이라는 걸 측정인데 라우팅 오버랩이 뭐냐면은 원본 모델이 선택한 그 전문가들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양자화된 모델이 선택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서로 겹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14번째 요 레이어 블록 인덱스 14번째에서 이제 적용을 실제로 했고 그때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그래프가 저희 쪽 양자화 기법인데 기존 기법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원본의 전문가 선택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목에서 네. 사람들이 또 어려워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만의 언어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이제 MOE 양자화를 할 때 있어서 지금 앞에서 보여주셨던 게 어떤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라우터가 이거는 수학 전문가하고 과학 전문가를 불러와야 되는 모델 요청이야 네. 라고 했는데 양자화했을 때도 똑같이 수학하고 과학 전문가를 불러와야 되는데 네. 잘못해가지고 수학하고 영어 전문가를 불러왔어. 그러면 이거는 틀렸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그래프를 봤었을 때 이 떨어지는 것들이 원본 모델이 불러와야 하는 그 모델 전문가하고 네. 그 양자화 이후에 전문가가 불러온 전문가가 일치하는지를 얼만큼을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파란색처럼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저희 거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 라고 어떻게 설명하면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시지 말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다소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재호님이 맨 처음에 소개시켜 준 것처럼 저희가 이 결과들을 ICML이라는 학회에 제출을 했었고 운이 좋게도 이제 2편의 논문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은 여기 지훈님 계셨던 업스테이지 그리고 국내 1티어라고 감히 제가 감히는 아니고요. 1티어라고 불리시는 이제 한양대 최종 교수님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제 만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2편의 논문으로서 저희가 기술력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저기 경량화 기술이 이제 프루닝이라는 기술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비균일 익스퍼트 프루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퍼트 프루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제 전문가들을 우리 MOE 모델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솔라 같은 경우 380개가 넘게끔 이렇게 존재하는데 전부 다 쓰이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영역에서는 필요한 전문가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삭제해 나가는 게 이제 MOE 익스퍼트 프루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어가 동일한 수의 이제 익스퍼트를 삭제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보통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허깅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모델들도 대부분 다 그런 모델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마다 서로 다른 전문가 수, 즉 중요한 전문가만 남기고 불필요한 거를 삭제하는 식의 방법론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걸 위해서는 모델의 글로벌 스케일로 이제 전문가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레이어가 입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숫자들이 더해지고 곱해지고 하다 보니까 출력에 가까워지면은 숫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 레이어와 마지막 레이어의 숫자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중요도 점수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요도 점수를 글로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저희만의 기술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만 잘라내고 그리고 예전에 균일하게 잘랐던 것들은 정말 중요한데도 어쩔 수 없이 규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잘랐어야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게 되어서 저희가 성능을 굉장히 많이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한번 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다이어트 하면은 근육까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여기 지방만, 여기 뱃속에 있는 지방만 빼고, 여기 팔 속에 있는 지방만 빼서 근육만 남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 네, 그쵸. 맞습니다. 그게 네. 이게 쪽집게로 이렇게 운동을 네. 하다 보면은 된다. 그거를 맞습니다. 어렵게 구현을 해주셨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이럴 따님은 언제 자랑합니까?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게 저희가 원래 8장, H100 기준입니다. H100 기준 8장으로 썼던 그 솔라 오픈 2를 2장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을 한 장에 요약을 해둔 건데요. 처음에 양자화만 했을 때는 중간에 곱하기 4라고 써 있는 것처럼 140에서 150기가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비균일 프로닝하고 부있는 부분들을 적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제 H100 2장까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도 지금 저희 뭐 뒤에도 데모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2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 커뮤니티도 글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뭐 많이 줄이면 당연히 많이 떨어질 텐데 왼쪽 그림 보시면 리즈닝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제 15개 테스트에서 에버리지를 취한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측정한 게 아니고 이제 공식력 있는 쪽 기관에서 저희 걸 측정해 줬고 여기 테스트들은 이제 단순하게 뭐 객관식 문제 푼 게 아니라 실제로 한 10만 자 이상의 토큰을 생성한 다음에 결론 내는 이런 리즈닝 태스크들을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텍스트를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이시는 BF16이라는 게 원본 모델인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했던 인트사 양자화라든가 MVF 양자화 둘 다 성능 드랍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했던 기술인 이제 프로닝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용했던 것이 거의 원본 모델에 비해서 원본 양자화된 모델, 그러니까 노타 인트4라는 양자화된 모델보다 거의 성능 드랍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교로 나왔던 게 이 ICLR의 리프라는 또 최신 프로닝 기술이 있는데 이거에 한 5%가량, 4, 5%가량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요거는 이제 저희도 잘 어떻게 좀 기술을 쿠킹해서 저희도 또 내년에 좋은 학회에 또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신 REF가 이게 전신에 다이어트를 해서 근육까지 다 빼버리는 바람에 힘이 약해져 버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학습도 안 하고 이렇게 프로닝을 할 수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솔라 이제 오픈2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앞서도 김성원 대표님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덕분에 허깅페이스 트렌딩 순위에서도 지금 키미 케이스에 이어서 이제 3위에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같은 트렌딩 페이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17등까지 저희도 올라갔었는데 저희 모델 좀 밑에 보이시는 것도 그 허깅페이스 트렌딩 페이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한테도 고무적이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랑 같이 이제 도파모에서 참여하고 있는 레벨업이라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에메롭스 업체긴 한데 여기서도 저희 모델을 활용해서 스파크라는 어떤 엔비디아 장치 2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과 그리고 이제 레벨업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저희 그 로컬 LLM을 잘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소개시켜주니까 레벨업 블로그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지훈님 소개할 때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처음에 라이브를 하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허깅페이스의 이 솔라 오픈 2 관련된 모델 그 원본 모델하고 파생 모델까지 모두 다 합치면은 저희가 100K 그러니까 10만 건의 다운로드가 넘는 다운로드 수를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 좋아요 수도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허깅페이스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옵스테이지에서 워낙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까지 얻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까지 이제 줄이게 됐는지 과정을 쭉 보여주셨다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이거 8장이 아니라 2장에서 정말 돌아가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시연 장면을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제목은 같은 프롬프트, 같은 결과, 다른 자리라고 얘기를 좀 저희가 담아봤는데, 한마디로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익숙한 화면을 좀 띄워드릴 거예요. 프롬프트를 넣는 창을 보여드릴 거고, 거기 위에 이제 원본 모델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경량화해서 한 모델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이제 GPU가 얼만큼이 활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한철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좀 시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저는 좀 준비된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뭐, 물론 이제 재훈님이 또 직접 쳐보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했던 양자와 프로닝 차이의 예시를 보여줘라는 질문으로 이 두 개의 창은 이제 한쪽은 이제 원본 솔라 오픈2고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최적화한 이제 솔라 오픈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솔라의 또 기능하면 또 이제 리즈닝, 생각하는 기능이죠. 생각을 잠깐 적당히 하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추론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양자와 프로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대답은 이제 좀 늦게 나오는 거는 이제 리즈닝하는 속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 차이도 없고 이제 보시면은 양자와 프로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설명을 서로 차이가 없이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네, 진짜로 지금 보면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원본 모델과 경량화한 이후에 저희 모델이 거의 사실 흡사한 답변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위에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 위에 나와 있는 지표들이 이제 TTFT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입력 후 첫 토큰이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TTFAT 같은 경우는 정답 토큰, 즉 그러니까 리즈니아가 말했던 생각하는 것 이후 첫 정답 토큰이 언제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에 따라 생각하는 길이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TOK 퍼세크라고 적혀 있는 부분, 토큰 퍼세크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쪽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경량화를 했다 보니까 두 장에서 이제 초당 118개의 토큰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GPU 단 두 장만을 사용하고 있고 원본 모델은 현재 뭐 용량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8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솔라를 같은 GPU 한 노드면은 4개를 서빙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이제 노타의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AI Everyone이라고 하는데 Everywhere 죄송합니다. Everywhere. 이 AI가 어디에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저희 노타의 목표인데 이렇게 함으로 이게 경량화함으로써 더 적은 리소스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어떻게 보면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좀 한번 쳐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이런 AI 모델 같은 것들을 평가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프롬프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10일 월요일이야.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일까? 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설마 그날까지 일일이 다 대입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거는 아니겠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열심히 조금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아까 거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원본 모델은 지금 금요일이라고 답변을 줬고요. 경량화된 모델은 무슨 요일이라고 뱉어내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지가 난 것 같은데, 아, 이거 길이를 짧게 하셔서. 여기 맥스 토큰을 작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네. 그럼 리즈닝을 꺼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은 수요일, 오른쪽에도 수요일 똑같은 요일을 얘기하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경량화를 했음에도 답변의 답변의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될까요? 네, 아까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네, 네. 네, 길이를 짧게 하셔가지고, 네. 추론 길이를 초과해서 이제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같은 해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라 그랬고, 마지막 답변도 금요일. 네. 네, 12월 25일은 금요일이다라고 답변 나온 모습을 네. 볼 수 예. 이걸로 인해서 이제 원본 모델과 경량화된 모델의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저희는 더 적은 리소스를 활용해서 같은 품질의 답변을 내놓았다. 네. 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연은 이 정도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시연은 이제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서 한철님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마지막 시연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솔라 오픈 2가 나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에이전트 활용 능력이었었어요. 에이전트 활용 능력이라 하면은 흔히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게, 에이전트를 잘 쓴다라고 했었을 때 AI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에이전트를 잘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 골에 다가가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이런 거가 에이전트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오피스, 뭐 PPT를 만든다든지 엑셀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보여주시는데, 저희는 오늘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피지컬 AI 분야의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시연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툴 콜링이라고 해서 이제 도구를 불러오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시연은 라이브가 아니라 데모이기는 하지만 저희 엔지니어분께서 꼭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게 그 편집 속도의 차이는 있었을 뿐 실제로 이 동작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차근차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연은 그거였었어요. 로봇 팔이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 팔 같은 경우에도 동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움직인다든지 물건을 짚는다든지 물건을 놓는다든지 다 다양한 동작들이 있는데, AI가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움직여, 이럴 때는 집어, 이럴 땐 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서 동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로봇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건데, 뒤에서 이 로봇팔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총 4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작업대 위에 있는 물체와 적재함의 현재 좌표를 이제 탐지하는 거가 하나 있고, 로봇팔의 현재 상태를 반환하는 게 하나 있고, 로봇팔이 움직이는 거가 하나 있고, 로봇팔이 잡고 여는 이 동작을 하는 4가지의 도구. 이 도구들은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PPT에 어떤 그림을 삽입을 하는 도구가 있는 것처럼 로봇팔에는 뭔가 짚고 움직이고 이런 도구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오른쪽 위에 사용자 지시 써 있는 것처럼 작업대 위에 블록들을 각각 같은 색 적재함에 옮겨줘 각 단계마다 실제 도달 좌표를 확인하면서 진행해 라는 2줄에 저희가 딱 목표를 전달을 했어요. 이 이후에 에이전트가 어떻게 로봇팔을 움직이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가장 먼저 에이전트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물체가 어디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물체 위치를 확인하는 도구를 불러와야지 라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get object를 호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빨간 블록이 여기 있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잡으려고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움직이는 도구를 불러와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ove to라는 도구를 불러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잡으러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빨간 블록이 있는 위치와 로봇팔의 위치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목표 도달 위치까지 도달을 했네 안 했네를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까지 지금 조금 더 내리고 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도착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빨간 블록을 잡기 위해서 set gripper라는 동작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액션에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퍼를 잡는다라는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원하는 적재 위치까지 옮겨야 되겠죠. 여기서는 같은 색이라고 했었으니까 빨간색 적재함까지 옮기는 동작을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잡았으니까 이제 다시 블록을 들어 올려라고 무브트 그 도구를 불러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적재함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실시간으로 도구를 불러와서 무브트 도구를 불러와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경량화된 모델로 다 네. 작동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아,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깜빡했군요. 지금 네. 이 모델, 이 지금 시뮬레이션은 경량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솔라오픈트 250B 노타 MVF4 모델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빨간 모델을 적재함까지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셋 그리퍼라는 도구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너 여기다 이제 내려다라고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동작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놨으니까 이제 파란색도 해야겠죠. 이제 파란색이 여기 중간에 이거 지금 보시면 팔 상태 확인은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목표는 완수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완수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도구를 불러와가지고 너 지금 어떤 상태야?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빨간색을 놓는 것을 작업이 끝났으니까 파란색을 하러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move to 파란 블록 위로 가서 움직여서 위치까지 간 다음에 아직 도착을 못해서 더 가고 해서 위치까지 가면은 파란 블록을 잡고 그 다음에 잡았으니까 들어 올려야겠죠. 들어 올리고 위치까지 가는 다시 적재함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 원본 모델과 경량화된 모델 사이에 에이전트 활용 능력이 얼만큼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솔라 오픈투 250B 원본 모델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경량화해서 에이전트를 활용한 데모 영상인데 보시면은 거의 큰 동작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중간에 이제 거리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의 사실상 차이가 없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 활용 능력까지 저희가 경량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들어주신 분이 같은 팀에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없던 질문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리액션이 한다. 애드립을 조금 과하게 네, 들었던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모델을 이 과정을 만들으셨던 과정은 이제 아이작 심이라고 불리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을 이제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 LLM이 이제 LLM은 어쨌든 어떤 지유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장치인 거고 여기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이다, 이거는 도구다라는 걸 나눠주고 제어하는 하네스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팀에서 만들어 주셨고 그 팀에서도 저희 팀원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엉뚱한 대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만드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제가 부탁을 하고 나서 한 30-40분 만에 이거를 이제 완성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경량화된 후에도 이런 에이전트 기능들은 정말 이제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제가 없던 질문인데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거는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경량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이전트 활용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네. 원본 모델도 굉장히 에이전트 맞습니다. 활용 능력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된 것도 좋았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션까지 끝났고 네 번째 Q&A 세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잠깐 아까 자리를 내어주셨던 한지윤님까지 같이 모신 다음에 셋이서 저희가 Q&A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물 한 잔 마시시고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3샷이 잘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부터 저희 혹시 라이브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업스테이지나 혹은 노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바로바로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조금 몇 개를 받아봤어요. 저희가 사전 질문 이벤트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사전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다는 점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Q&A를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업스테이지의 질문인데,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솔라 오픈2는 250B 꽤 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30B대의 경량 모델도 출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가 경량화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라는 그런 컨셉이 있다 보니까 솔라 미니 모델을 출시를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언제 나온지 힌트라도. 저희가 사실은 프론티어 모델들이 거의 한 달 단위로 모델을 리리즈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솔라 프로 4가 바로 얼마 전에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솔라 프로 4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뒤에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솔라 프로 4와는 그 솔라 오픈2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픈 모델은 정말 오픈 웨이트로 만드는 모델이고 오픈 소스로 모두 공개하는 모델이고요. 프로가 붙어 있는 모델들은 저희가 커머셜로 저희가 정말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준 그런 모델들인데요. 이 솔라 오픈 2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강화학습을 하고 상호학습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만든 모델이 프로 4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픈 2가 워낙에 그 베이스라인으로서 되게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프로 4의 성능이 정말로 많이 더 한 달 사이에 정말 일치월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픈이 아마추어는 아니다. 그럼요. 오픈 2가 너무 좋은 모델이고 경량화도 잘해주셔서 그걸로 파생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 진짜 좋은 결과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포도 그 좋은 결과 중에 하나.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 질문도 조금 올라온 게 있어서 노타 질문도 솔라 오픈 2 외에도 조금 작업을 하고 계신지 작업이라고 하면은 경량화 같은 최적화 같은 작업을 말씀하시겠죠?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실제로 최근에도 이제 키미3, K3 같이 굉장히 큰 트릴리온 단위의 이제 모델 경량화를 이제 성공을 했었고 이때도 B308장의 GPU에 돌아가는 거를 이제 4장까지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또 키미3 같이 이미 양자화돼서 된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징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또 좀 있으면 이제 이번 주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QN 3.8 맥스가 이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하루빨리 가능하자면 이제 데이 제로로 저희가 좀 이제 경량화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 이게 좀 약간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이걸 단순히 빨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더 경량화를 남들보다 더 잘해서 올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질문이 이번에 지금 솔라 오픈 2를 경량하시면서 양자화라하고 이제 프루닝 두 가지 기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뭐 다른 기술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양자화나 프루닝 같은 기술들이 조금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 나오다 보니까 쉽게들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좀 기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커요. 노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게 더 좋은데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기술 개발 계획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자화 프로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양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저 비트, 이제 2비트, 1비트까지 내렸을 때 상용화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 이걸 개발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닝 말고도 이제 웨이트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나 GPU가 요새 너무 비싸고 메모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GPU를 많이 적게 쓰고 싶다. 그래서 좀 프로닝 말고도 더 다른 기술들을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웨이트로 만능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힌트로 드리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거죠. 어떤 모델이 나왔었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을 그 최소화로 줄이면서 이제 경량화하는 기술을 다양한 기술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 이 정도만 저희가 맞습니다. 될 것 같죠. 그리고 좀 더 깊게 아시는 분들에게는 네. 사실 좋은 힌트를 드리긴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전문가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까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솔라 오픈 투 허깅 페이스가 지금 QR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솔라 오픈 투 원본 모델하고 저희가 이번에 경량화한 모델들의 라인업들을 쭉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전 질문은 이 정도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질문들이 조금 난해한 질문들도 있고 어려운 질문들도 있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1번 질문 혹시 괜찮으실까요, 답변? 네, 괜찮습니다. 네, 1번 질문이 이런 거였었어요. 독파모, 흔히 말해서 국가대표 AI라고 하죠. 이게 누가 될 것 같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한철님도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조파 한번 누워야 될까요? 아, 네. 제가 이런- 생각해온 모범 답변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독파모에서 이제 같이 경쟁하고 있는 정예팀 어떤 팀이라도 사실은 최종까지 가실 정도로 충분히 실력을 갖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는 꼭 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타차수까지 꼭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팀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엄청 고생을 하실 거고 사실 1년 동안 이 레이스를 진행을 하신 팀들이 정말 고생하고 많이 그 사이에 이제 기술력을 엄청나게 개발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다음 기회, 그 다다음 기회까지 가지고 싶다. 간절하게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으로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피하가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뭐 네, 저희 당연히 노타도 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업스테이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럼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한철님께서 조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이거였었어요. MOE 레이어가 뭐인가요? 아, 네. 아까 재호님이 되게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MOE 레이어라는 거는 특정 토큰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디에 계산해야 될까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계산기를 쓴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전문가 얘기했지만 수학 전문가, 그 다음에 과학 전문가. 뭐 과학 문제 뭐 1더하기 이러면 수학 전문가나 과학 전문가에게 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거 번역해 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영어 전문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그게 합쳐진 것을 MOE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집단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쵸? 뭐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학교죠. 종합대학교. 네. 또 모든 종합대학교에 있는 각 교수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MOE 그 익스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질문인데 데이터를 양자화한다는 개념이 너무 어렵다. 저희가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 리소스를 엄청 쓰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양자화되는 대상은 이제 데이터보다는 이제 모델에 있는 웨이트, 그러니까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한다는 개념이 어려운 건 저도 이해해요. 저도 사실 이제 이쪽 전공은 아니었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다만 양자화라는 것 자체는 아까 보였던 것처럼 그냥 컴퓨터로 뭐 3.14159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 특정 틀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틀을 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3.14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더 작은 어떤 틀로 바꾸는 걸 양자라고 보시면 됐고 그 틀은 하나 뭐 틀 자체가 4바이트에서 2바이트로 다 크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량을 줄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리소스를 엄청 쓴다. 당연히 말씀드린 틀이 4바이트짜리인데 2바이트가 되니까 하드웨어 리소스를 좀 더 적게 쓰게 되고요. 근데 대신에 양자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리소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양의 학습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많은 양의 계산을 해서 이렇게 줄여야 되라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3.14159도 3.14로 줄 건지 3.15로 줄 건지 이것도 굉장히 계산이 많이 복잡해요. 그 부분에서 리소스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 네.
더 쉬운 버전으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양자화 할 때 저도 비전문가이고 노타에 처음 왔었을 때 양자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이해가 쉽게 됐던 건 그거였었어요. 어떤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해상도를 낮추더라도 이 사진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어. 그 작업을 하는 게 양자화라고 들었거든요. 원본 모델과 좀 그 해상도를 낮췄지만 둘을 뭐 비교하는 데는 그 유추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어. 이거를 양자화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개념이라고 좀 볼까요? 어떻게 보면 압축 개념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개발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셨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스테이지 쪽- 예, 솔라 예. 오픈 2 그 100B에서 250B로 넘어간다는 게 말이 그렇지 2.5배가 커진 거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엄청 큰 모델을 개발하시게 됐는데 그때 얼만큼의 리소스가 들어가셨는데요.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리소스를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부 지원된 GPU가 756장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GPU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요. 이게 정말 크고 많은 양이기는 해요. 적절하게 이게 얼마나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네,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거에 대한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했었던 저희 솔라 프로 2 모델이 30B 정도의 규모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0B까지 키웠고, 이제 250B까지 키웠는데,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데는 정말 이 GPU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양의 리소스를 쓸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0B 생각만 해도 엄청 큰 숫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도파모라는 그 정책,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든 이 어떤 대회인 거죠.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원도 해주셨고, 저도 이 앞서서 업스테이지에서도 라이브를 해주셨는데 아마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250B까지 키울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썬킴님의 대표님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좋은 기회였고 그 좋은 기회를 잘 살려주셔가지고 업스테이지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질문과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솔라 오픈 2 원본 모델하고 저희가 경량화했던 모델은 지금 띄워드린 QR코드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모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모델 카드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오늘 나와주신 한철님이나 지우님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께서 다 일일이 확인하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실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꼭꼭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업스테이지와 노타 모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인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먼저 하시죠. 이렇게 되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3차수에도 4차수에도 같이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철님. 저도 같은 바람이고요. 사실 이제 도파모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좀 더 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유튜브 채널에도 나왔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양사 간의 그 시너지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8시까지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들어가서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QR 한 번 더 틀어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QR 있으니까 여기 찍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허깅 페이스의 솔라 오픈 2 그냥 검색하셔도 저희 맨 위에 이제 잘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다운받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저희가 따로 인사를 맞춘 게 없어서 그냥 하나, 둘, 셋 하면은 안녕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손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안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